고객님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인테리어를 보고 병원 위치를 봐도 병원을 감별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못 찾기 때문에 제가 해외 학회를 다닐 때 해외 의사를 상대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 인종도 해보고 여러 나라의 의사들을 교육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이 바디필러라는 거를 이제 13년 동안 해오면서 요즘 고객들이 바디 이제 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했는데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걸 정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아카데미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방이식이나 우리가 보형물 관련된 아카데미는 여태 많이 생겨왔었고 지금은 정체 상태고 약간 디크리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퇴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한국에서 미래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듯 하는 학회들이 많거든요. 의사들 상대로. 거기 가면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개업하는 의사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들이 뭐가 있나 하고 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영양가 있는 팁을 얻지는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자기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보면 의사들 무슨 정혜원, 회원 그거 전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거기서 뭘 배웠는지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여태 왜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느냐, 너무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러 케이스를 보고 나서 이 시술 바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듣고 나서 무슨 학회 정혜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디필러를 하는 게 대학병원에 아무도 안 가죠. 아마 10년, 20년 지나도 대학병원에서는 필러 강연을 못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에 없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있어요, 의사들은. 왜냐면 교수들이 이러거든요. 레퍼런스가 뭔데?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기존의 상상 이외의 영역들은 의사들이 새로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현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도 저보다 위에 달고 블로그에도 엄청 과장 광고를 때려놔요. 여러분들이 솔깃하죠. 왜? 저보다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병원보다 조금 잘하기 때문에 몇 배나 비싸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 가면 증례 몇 케이스고 몇 년 했다 이러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그 의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례이고 그 연수냐, 자기의 커리어가 정말 이 바디필러에만 매진해온 연수냐, 정말 십수년간 해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있는 의사가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한 노의사가 바디필러를 한 우리 전국의 의사들은 자기를 다 거쳐갔다라고 헛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엄청 저는 빵 터졌어요. 요즘 고객들이 그러거든요. 원장님을 가르쳐주는 의사는 누구냐? 저는 고객이 스승이고 제 스스로 저를 항상 단련하고 더 새로운 게 없나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의사들의 전형적인 이 베이스로 배우는 학문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한테서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할 건데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돗대기 시장처럼 강단에 서가지고 막 어깨에 뽕 차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의사들 보면은 학회 나가서 자기 강연한 거 이제 마케팅 팀이 가가지고 막 엄청 찍어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을 사람이면 제 병원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아카데미는 단시간이든 장시간이든 배워서 정말 욕 들어 먹지 않고 배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소수 정예로 핸즈온 핸드로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핸즈온 핸즈라는 거 이제 제가 옆에서 직접 보면서 이제 인터비닝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바디필러를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어디서 굉장히 솔리드한 단체가 있어서 배운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서 물어보십시오. 바디필러라는 병원에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학회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묻죠. 필러는 처음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이걸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시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성형외과 이제 전문의들이 필러 우습게 생각했다가 컴프를 엄청 많이 맞고 성형외과에서 괴사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 과감하다는 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디필러는 사상 누각입니다. 굉장히 모래알갱이 위에 철근을 꽂아놓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굉장히 절실하게 그 어떤 장르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거는 제조회사에서 출력값을 어떻게 하고 샷수를 어떻게 쓰고 프로토콜이 나와요. 수술은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아카데미가 있는 거고, 근데 필러 관련해서는 정말 하이엔드 값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실 저한테 DM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선별해 가지고 저는 아예 제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범하는 그런 식으로 아카데미를 할 겁니다. 제 아카데미의 일막일장은 어깨가 될 겁니다. 어깨가 될 건데, 그런데 어깨를 왜 시작을 하느냐, 가장 다운타임이 짧고 그래도 결과값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깨를 시작한 병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는 결과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증발해 있거나 엉망으로 되어 있고 거의 빵점인 수준의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세우는 아니면 근육형처럼 남자 어깨를 만드는 이런 시술을 그 의사들이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래의 자기 병원을 세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평생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술을 배우는데 의사들이 몇백만 원에 1-2천만 원에 배운다는 건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가의 시술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도 없고 이런 고가의 어떤 교육비를 받는 아카데미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시장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저한테 1차적으로 어깨 시술 관련 시술을 배우는 의사들은 제가 굉장히 핵심만 집어서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닥터 케빈이 뭐 어깨 시술 그럼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한테 평생 배워도 제 시술 실력은 못 따라잡습니다, 사실. 그거는 미친 감각적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욕은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